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 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의회에서는 약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이 진통 끝에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로 장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 타결 기대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양 지수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7%의 낙폭으로 2,76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로 낙폭을 대부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지수 946선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정치인 테마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안랩과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 2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최근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 관련주들이 최근 강한데 그중에서 오늘 까뮤 ENC가 SK건설의 주식 300억 원 규모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이스타 정을 다음 달 코로나 치료제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달 23일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역시 상한가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명신산업과 DYC 같은 테슬라 관련주, 또 에폭시 국산화 소식을 알린 사마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위에서는 더 이상 좀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 대응 전략 저희 주챔쇼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개장한 다음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주도주들이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네. 안 좋은 것보다 조정이죠. 기간적인 조정을 좀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코스피는 대형주는 조정해서 음봉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음봉에서 올라오면 이익도 챙기고 내려가는 걸 계속 사야 되는 관점이고 지금은 코스닥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았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로 계속 차익을 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 비교적 오르지 못했던 테마 섹터들이 대형주 장세 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돈이 쏠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은 치료제 쪽으로 저는 예전부터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치료제 쪽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치료제 쪽이라면 셀트리온과 지금 대웅제약은 또 변수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지만 경구형이 파급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수급을 따져보면은 쏠림 현상이 결국 그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그 정치템 인맥주죠. 안철수 관련주로 조금 흐름이 쏠렸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테마 순환매가 그쪽에 쏠림이 조금 풀리는 오전 장중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른 걸 따라가기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패턴이 어디일까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선물 지수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현재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12월 17일 날 코스닥도 기준으로 좀 고점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거 선물지수 분봉 상태인데 이거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횡보로 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 아래쪽에 똑같은 하단을 지지받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돌파가 좀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돌파의 여지는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안철수 관련주는 왜 써니전자와 안랩이 이렇게 잘 위쪽으로 버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냐, 그리고 밑에 쪽으로 따라오냐라고 하면은 까뮤엔 씨가 SK건설과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안철수 관련주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갖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후발주자들도 탄력을 위쪽에서 유지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고점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좀 겹치는 종목이 있다라면 다른 이슈와 겹치는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이슈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시 지금 저는 계속 봐왔던 부분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구리 선물 쪽의 흐름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올라가는데 구리가 한번 이슈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탄력이 단발성으로 나왔다라는 게 역시 구리 관련주의 아직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테마성의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또 어제 신고가를 좀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침에 다른 쪽에 좀 더 치중은 됐지만 역시 관련성으로 구리 관련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리 말고도 역시 우리가 계속 봐왔던 테마 순환매는 코스닥의 순환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IT 반도체는 그 업종으로 섹터에서 코스닥을 주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 영역으로 갈 때 전환점이 올 겁니다. 오늘 조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고 빠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전환점이 나올 거니까 그런 우량주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관점을 보시면서 테마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은 구리 쪽에서 역시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테마 구조로 봤을 때 최근에 좀 관심이 없었던 게 산업적으로는 크게 얘기를 했는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폭이 좀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도 같이 수소하고 연관성을 두면서 보신다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오후장의 수급 흐름을 좀 체크하고 이번 주의 흐름은 그런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수는 제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를 보지 않고요. 삼성전자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 추종이라고 하면 거의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흐름에서 약간 각을 너무 세워놓고 깨질 수 있는 포인트가 월요일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월요일날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갔을 때 조금씩 음봉 매수로 관점에서 좀 뚝 떨어질 때 봐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럴 땐 좀 쉬어가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번 주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시간적인 조정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량주 위주의 음봉 매수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서 일단 지금은 좀 관망세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이 구리 가격의 급등과 함께 구리 관련주, 수소 또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썬데이토즈 썬데이토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300원에 40%. 23,300원에 비중 40% 맞으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7월 달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또 원래 매수가 더 높았는데 이제 자꾸 또 추가 매수해서 아, 네. 예, 그럼 뭐 너무 계속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거 제가 중간에 또 몇 번 손절을 할까 말까 계속 생각하다가 또 그럴 때마다 또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또 좀 네. 뭐 괜찮은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이래서 좀 더 들고 있고 더 들고 있고 그랬는데 뭐 도대체 너무 이렇게 저거 하니까 손절을 해야 되나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7월 달부터 네네. 계속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다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것 같은데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썬데이토즈 2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로 이제 늘어났는데 손절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건 손절 안 해도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그래요. 시작 자체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계속 마음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회사는 그냥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혼자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회사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플랫폼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게 게임 회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애니팡 이러면서 그 국민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속하는 데가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잖아요. 예. 네, 그 카카오는 플랫폼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게임 업황이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컴투스가 중국에도 갔고, 그리고 지금 언택트 시장에서 게임주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나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파는 거는 맞지 않아요. 원래 이 마음의 심리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고 싶고 누군가는 팔고 싶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예. 게. 그래서 저도 네. 지금까지 그렇죠. 쭉 근데 왔는데 그 팔고 싶은 때가 위에여야 되는데 다 내려왔는데 팔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네, 그래서 저는 살 때는 남들이 막 다 사고 있고 남들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좋다 하니까 나는 반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주가가 내려와서 관심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사볼까라고 할 때 나는 이거 안 가서 답답하다고 팔려고 하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팔지 않고 들고 가시면 이익 낼 수 있어요. 내려놓으셨는데 일단은 24,300원 있죠. 네네. 네, 지금 이 가격이 더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게임주는. 썬데이터들도 안 떨어질 거고. 저도 24,000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쭉 가봤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마음을 바꾸세요? 회사가 나쁘면은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릴 텐데 이 회사는 괜찮아요. 괜찮은 회사에 가지고 있는데 시간에 답답하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딱 하나 꼭 집어드리면은 비중 때문에 그래요. 비중이 부담스럽고 내가 시장의 종목을 여기에 비중이 크니까 다른 종목에 막 좋은 게 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만 소외됐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이 회사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투자하면 이 다음에 가서 달라지고 나 새롭게 할 수 있다? 안 돼요. 또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지 말고 들고 계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고 옮기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커버하기 위해서는 24,300원짜리인데 그 가격 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세요. 절반 이상으로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를 목표가 27,000원 드릴 테니까 거기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4,300원에서는 비중 줄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예, 삼성 엔지니어.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500원에 20%요. 네, 13,5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그런데 궁금하세요? 산지가 네. 한 4월 달에 샀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익이 나셨을 때는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아이 수익도 별로 안 났었어요. 한 번인가 번전 내었는데 도로 내려가 보더라고요. 네네. 이제 지난달에 14,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하락을 예, 했는데 예. 그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한번 문의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은 13,500원에 지난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가격 내려오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이전보다 내려가면 올라오겠지라고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매수가 위에서 살짝 올랐다 또 내려가니까 이전보다 더 답답해지셨죠? 예, 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래돼가지고, 예. 그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때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떨어진 건데 이 회사는 예. 막 급등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요즘 대형주도 막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요즘은 그 급등이 나오는 건 정말 큰 이슈가 있을 때 얘기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추세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뭐 건설 쪽이나 엔지니어링 또 설계 쪽으로 해서 그냥 있는 기업도 아니고 향후에 설계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년부터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유 관점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12,500원 아래쪽에 오면은 10% 정도만 더 늘리셔도 돼요. 욕심내가지고 또 훅 담아놓고 마음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총 비중이 30%, 지금 20% 가지고 있으니까 30%까지만 가능하다라만 얘기 드리고 12,500원 아래에서만 조금씩만 사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흔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올라와요. 16,000원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16,000원 목표가로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추가 매수는 12,500원 이하에서 10% 정도만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미셀이고요. 파미셀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5,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 바로 그냥 악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 선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호재가 있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하락이라서 고민이세요. 네, 오늘도 이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파미셀 2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손절가 잡아야 되겠네요. 제가 손절가 정말 안 잡아드리는데 네네. 이거는 손절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슈가 이미 다 나왔어요. 네, 네.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줄기세포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회사는 원료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코로나라든지. 렘데시비르나 뭐 이런 치료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백신 얘기. 그 백신에 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시세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박스권으로 영역이 있었는데 이 저점이 낮아진 이 중간적으로 중기적으로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위쪽 고점도 낮아지고 뭐 우리가 천장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점을 뚫고 나가야 이제 올라가고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지금 주가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고 뭐 하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 올라갈 수 있다. 좋은 일이 있다는데 올라가겠지. 이거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한 13,000원 아래에서 12,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손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럼 뭐 제 의견이니까. 저는 오늘 가격을 드릴게요. 오늘 만약에 17,600원이에요. 네네. 17,500원 정도 드릴게요. 이미 여기서 손절 하나 3% 정도 더 보나 뭐 비중이 10% 정도니까 조금 3% 정도 더 여유를 보세요. 혹시나 내일 갑자기 또 어떤 이슈가 돼서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하루 정도까지는 더 보시되 17,500원 이탈할 때는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안 크니까. 크면은 좀 조절하고 밑에 내려오면 사서 대응을 하겠지만 안 크니까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단기간 이번 주에 한번 돌아서야 될 거예요. 안 돌아서면 안 되고요. 이번 주 안으로 많이 돌아서서 매수가 오면은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 매도하시고 좀 안전한 종목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7,500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 지지해주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려봐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기다려봐도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될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 주 흐름 보셔서 매수가까지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바켓이요. 두산 밥켓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750원에 15%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떨어져서 어떻게 전망이 괜찮은지, 기다리면 괜찮은지 네, 알고 싶어서요. 네, 이제 3만 원대 좀 무너지고 2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전망 괜찮을지 보유하면 수익 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두산 밥켓은 31,75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좀 네.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기다리셔야죠. 이거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좋아요. 좋은데 원래 이 급등주가 아닌데 요즘 막 자꾸 한번 치솟았다 뚝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팬 하세요. 아시겠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올 때만 기다려요. 네, 이거 계속 들고 가세요. 괜찮아요. 두산 바켓은 좋은 회사예요. 그 우리 포크레인이나 건설 장비 있죠?
예, 예. 네, 공장도 굉장히 크고요. 미국 시장에 공장도 있고 굉장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건설 중장비 기업이니까 저는 예.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 이 인프라 건설이나 뭐 이런 건축 이 경기를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급격하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 시장이든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 시장이 풀릴 건데 거기에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콜은 팔아도 이건 못 판다 그러잖아요, 두산이. 그러니까 가지고 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비중이 적으시니까 좀 더 사셔도 돼요. 가격대는 한 27,000원 부근 정도에 조금 더 사셔도 되고요. 예. 목표가는 저기 위쪽으로 가서 한 3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27,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초록뱀. 초록뱀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85원에 10%. 네, 2,085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음,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사기는 했는데 지금 차트가 좀 흘러내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이제 3,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다시 이제 쫙 빠져서 좀 많이 네. 빠졌겠거니 하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오늘도 3% 정도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초록뱀 2,085원에 매수하셨는데 반등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한 네. 번쯤 반등은 나올 텐데 더 사기에는 기업적으로 아직 조금 불안감이 있네요.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실적적인 문제를 보는 회사는 아니지만 테마성이긴 합니다만 그 단발성 이슈에 조금 대응을 해주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알고 네. 계시죠? 넷마블 네. BTS 관련돼서 드라마 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슈가 이제 빅히트 상장에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제로 소멸로 갔죠. 그럼 이제 조정기예요. 좀 더 빠질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을 줄 것 같아서. 근데 얘는 급등주이기도 하고 약간 좀 지저분한 회사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네네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이. 그래서 그 비중을 늘리지 말고요. 내려오면은 좀 횡보할 때 늘리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방향성 아래로 지금 꺾어놨잖아요. 이럴 땐 네. 사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고 난 뒤에 얘가 어떻게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더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 네. 사놓으면 계속 떨어지면 답답해지거든요. 조금 기다리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쪽은 모멘텀이 좋은 게 하나 있긴 해요. 뭐냐라고 하면 그걸 보고 좀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예요. OTT 지금 시장 드라마가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하는 게. 네. 그렇죠. 뭐 드라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OTT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봤을 때 드라마 제작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언택트라고 네. 얘기하지만 제작만 하면은 이제 OTT 시장에 뭐 우리가 아는 그 넷플릭스나 뭐 월트 디즈니 이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웨이브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네. 드라마를 방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가져오려고 막 하려고 하면은 그 수혜를 누가 볼까요? 우리한테 드라마 좀 줘 하면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가 수혜를 많이 보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초록뱀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반등을 줄 거고 급등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는. 그 반등의 여지가 있는 가격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700원 후반대 정도가 돼요. 1,700원 네. 후반대. 그러니까 이 네.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1,700원 후반대에서 바로 반등이 아니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비중을 아주 조금 더 추가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목표.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정이 오면 네. 3월처럼 되게 많이 내려갈까요? 그 조정이 어떤 식으로 오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다. 저는 그거는 뭐 코로나 때만큼 빠진다 그러면 그건 기회죠. 네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빠지면 요 사는 종목 거예요. 말고 다른 전체가 시장 그렇죠. 전체가 시장 전체가 네. 빠지는 개념이면 얘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빠지더라도 그 주가는 1,600원대에서 멈출 거예요. 더 안 내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네. 겁내지 마시고요. 제가 네. 얘기 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격 지지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1,700원 후반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네. 반등이 위로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 부근이 저항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더 감행하되 매도가는 2,100원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1,700원 후반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1,700원대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 5% 정도 해주셔서 목표 주가 2,100원으로 잡아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창재지고요. 네네. 매수가 2,520원에 네. 비중은 조금 높아서 50%. 네, 2,520원에 50%요. 네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요즘 좀 개별주로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저번 주쯤에 매수를 했는데 좀 계속 잘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 팔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늘 조금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창재지 쪽에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네, 이제 지난주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신데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한창재지는 2,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좀 많으신데 그래도 수익이십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얘는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급등기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재지라는 이름 자체가 시세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봉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뭐 매수는 나쁘지 않게 이제 N파동으로 단기 파동에서 나오는 영역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비중 때문에 네. 이제 이 등락률이 변동성이 생기면은 이제 심적으로 좀 흔들릴 타이밍이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저항 구간이기도 하고. 근데 네. 저는 비중만 조금 줄이시면서 가면은 조금 더 한번 시세적인 욕심을 한번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50%의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50%의 비중을 가져갈 만큼 그렇게 좋은 회사냐? 그렇진 않거든요. 과거에 이제 정치인맥 오늘 안철수인데 과거에 황교안 씨가 그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한창재지가. 네네. 2018년도 때부터 이 시세가 모두 정치 인맥으로 나온 이슈거든요. 이 모든 게. 근데 지금 그 관련성이 또다시 또 다른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관점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에는 워낙 재지 쪽이나 이런 쪽 흐름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런 네. 흐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번 좀 시세를 더 줄 것 같아요, 위로. 그래서 목표가만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 2020년 때 큰 파동이 있었던 때 저항을 보니까 이날이 그냥 굉장히 큰 중점이네요. 이날과 이날이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봤을 때 3,060원 정도가 저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트레이딩하고 있다라고 하면 3,060원에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 네, 전체 저는 매도 전차 말씀하시는 매도할 거죠? 거예요. 그 위로 가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저점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거품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 정치 인맥으로 오기 전에 꾸준하게 나왔던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한 거는 어떤 테마성의 이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점까지의 어떤 시세를 저는 욕심내지 않고 3,060원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6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60원의 저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준비를 했고요. 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 강의로 진행될 텐데 이제 마지막 그 주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연말로 갈수록 산타 이제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그 산타랠리 때 산타랠리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내년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조금 큰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업종별 전략 분석해드린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영진약품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9,500원이고 네. 20%입니다. 네, 9,500원에 20%요? 네네. 네. 그러면은 좀 9월 달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9월 달에는. 네.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좀 손실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 건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해서 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 건지 네.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영진약품은 9,5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20%이신데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손절을 고민 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들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슈팅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갑자기 급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뭐 9,500원 내려올 때 사셨나요? 아니면 저 위에서 사신 거예요? 조금 조정 줄 때 사셨어요? 네, 조정할 때. 네, 근데 그 조정 자체가 여기서 잠깐 차트 좀 보세요. 공부 좀 네네. 하시나요? 네. 보면은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가 이제 네네. 파동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하락 파동이 온다, 뭐 상승 파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파동을 굉장히 크게 하나, 두 개만 딱 보면은 아, 여기선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보면 여기서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 구간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한번 나왔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파동은 여기서 크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두 번째 파동을 크게 가져가니까 그때부터는 이 우리가 3파, 4파, 5파다 막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큰 파동에 거래 각을 키우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면 그 뒤로는 그대로 그냥 이 추세대 아래로 해서 V자로 그냥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더 커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맞아서 뭐 중간값이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중간값이다. 뭐 38, 2배 뭐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중간 그 가격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가격대 부분에 사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세적으로 각을 키우고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각을 키운 만큼 가파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적인 기다림을 더 두는 게 맞아요. 가격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가격만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자리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사신 가격까지 내려왔는 시간적인 조정이 충분히 갔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시간 조정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은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가격 폭이 크게 상승을 주면은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한 9,800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이해되셨나요? 급등으로 올라올 네. 겁니다. 거기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네. 판단할 때 이 저항은 이때 상한가 갔던 가격 부분,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잡히니까 한 9,800원짜리 부분에 막 강한 시세를 주면서 올라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가격은 9,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손실 회복되면 잘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마트요. 이마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원에 10%요. 네, 16만 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유상증자가 있다 해서 혹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격대 보유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마트는 1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서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이제 유상증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반 주주 대상인 건가요? 제가 뉴스로 확인을 제대로 3자 배정이 아니군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유상증자 나온다 그러니 이마트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받아도 가격대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 할인율 주가는 내려오더라도 추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이제 받고 나면은 그 단가 조절이 되고 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고 가시는데 다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매수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네. 네, 16만 원의 맞습니다. 문제인데 유상증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뚜렷하게 얘기는 못 드려요. 저도 뭐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설프게 네. 얘기 드리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네.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혹시나 이마트를 얘기할 때 있을 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이마트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저번에 이마트가 괜찮다고 뭐 트레이더스가 워낙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네.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지금 또 진행형이고요.
밖에 네. 못 나가는데 포장시켜 먹은 것도 많지만 마트 가서 장 봐서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 가서 장 봐서 사 먹는 경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마트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com이라고 해서 쿠팡 이츠나 뭐 쿠팡 우리 물건 구매하듯이 또 그쪽에서 또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적자가 흑자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자 보던 게 그 폭이 축소되고 이마트가 가지고 갔던 그 캐파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지분은 아직까지 50% 가지고 있고, 그거를 현금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마트의 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는 괜찮다. 좀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유상증자도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구간이지만 다시 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 유상증자가 주가의 조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상증자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3자 배정일 때는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주주 쪽의 배당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조정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한 18만 원짜리 있죠. 그 끝의 결과를 18만 원에서 그 위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 가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기간과 상관없이 약간 천천히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매를 좀 해도 됩니까? 그 유상증자 받고 생각하세요. 그 뒤에 하셔야 네.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 받아도 된다는 의견 먼저 드렸고요.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네, 비보존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2,15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게 한 11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네. 조금 올랐다가 이제 또 자꾸 빠지는 추세라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나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2,000, 3,000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비보존 헬스케어는 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최근 지난주에는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저는 전망을 크게 모르겠고요. 네. 바이오 쪽은 제가 정말 별로 딱히 실적이 없는 회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보존이 아무리 유명해도 저는 기술적 말고는 대응을 거의 안 하거든요.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회사는 대응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뚜렷하지 않고 기대감만 품고 있는 회사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비보존이 아무리 핫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리는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 때까지 한번 내려왔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오면 지금 이 상승폭의 이후에 수렴 형태로 방향성이 아래로 꺾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내려섰거든요.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 한번 줄 수 있는데 그 반등에 한 2,200원 이쪽, 2,300원 정도까지 해서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가격대는 한 1,8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 가격대 와도 반등으로 인해서 매수가 부근에 한 번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위쪽인 한 2,200원대, 300원대 사이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2,200원에서 2,300원 매수가 위까지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성정보예요. 인성정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00원에 네. 80% 한 90% 가지고 있습니다. 90% 정도 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유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궁금하고 이게 네네. 성장주로 좀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좀 여쭤봅니다. 네, 인성정보도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걸 받아야 될지 궁금하시고 또 예. 주가 이제 반등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인성정보는 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이제 90%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네. 예. 유상증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유상증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미래를 본다라면 가능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돈을 부채가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은 기업이라 저는 예. 그 청구권을 파는 게 어떨까, 신주 인수권을 그냥 매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비중이 예. 또 90%시잖아요. 예. 비중이 너무 커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에다 다 투자할 가치가 있나? 오히려 인성정보 말고 조금 안정적인 회사, 가격이 높더라도 차라리 비트컴퓨터나 막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회사는 지금 저는 현재로 네. 지금 현재로 이미 유무상 권리락이 같이 하거든요. 권리락이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네. 현재로 무상증자는 예. 무상증자는 이미 갖는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뭐 단기간에 봐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무상증자는 예. 어차피 들어오는 개념이 있는 거고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 신주 인수권을 그러니까 내가 예. 그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예, 팔 수 그렇지.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 권리를 파는 쪽이 낫지 않을까. 좋은 회사 같으면은 증자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회사 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테마적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이 회사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예. 보이는 건 없어요. 회사 인수 이 회사 매각이라든지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슈도 되긴 했지만 저는 예. 이 회사 지금 현재 이 관점의 자체의 관점을 봤을 때는 유상증자 예. 권리를 팔고요. 왜냐하면 비중도 지금 90%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반등 줄 때 지금 4,700원 같으면 가격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사셨거든요. 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가격이 계속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알 수 없는 리스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오히려 예. 올라오면은 위쪽에 예. 올라왔을 때 한 4,000원대 위쪽에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신다. 게 낫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이런 식의 투자는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회사에다 예. 90%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대형주와 분산 투자로 한 3-4종목 정도는 분산으로 투자하시면서 이 회사의 비중의 가장 최대치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20% 이상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4,000원 예. 이쪽에 왔을 때 한 번쯤 왜냐하면 의료기기나 이런 그 비대면 이런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내년까지도 예.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급등성 예. 기에서 올라올 때 저는 과감히 예. 비중을 확 줄이시고 투자를 좀 안정적인 투자도 하시면서 트레이딩, 이 예. 회사는 트레이딩에 맞는 회사지 집중 투자에 맞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4,000원 위쪽에서 비중 축소 20% 밑에까지 확실하게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비중 20% 이상 가져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4,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호택스요. 시노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480원, 비중 20%요. 네, 6,48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네요.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꾸 빠지길래 말해요. 네,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고민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4%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시노팩스는 6,48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4,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소리는 굉장히 당당하신데 정말 주가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상담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해요. 네. 이걸 한번 그 전에 네. 증권회사 통해가지고 3,350원에 사가지고 1년 뒀다가 이익 내셨어요?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익 내셨는데 왜 파신 가격보다 더 높게 제체 사셨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네. 제체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물려가지고 이거는 시노팩스는 회사가 막 문제 있다라는 관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좋은 사업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예.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면은 안 보여요. 막 돈을 벌고 있는 게 투자해 놓은 거는 많고
그 투자했는 거에 대한 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다리면 나중에 뭔가 크게 터질 수도 있겠죠. 하고 있는 사업이 기술이 워낙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3,000원대였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 돌아오면 사보겠다 생각하는 게 투자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샀잖아요. 그렇죠? 이익 내는 거보다. 근데 그건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6,000원대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6,000원에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시노펙스 주가에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는 3,500원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밑으로 그러면 내려올 그때가 거예요. 비중 좀 실으면 될까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섣부르게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덜렁 사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은 시간적으로 그 가격 와도 바로 안 올라와요, 분명히. 분명히 시간적으로 다른 데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금을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20%인데 여기 지금 가격만 제가 3,500원 왔다라고 해서 3,500원 뚝 떨어졌는데 비중 20% 더 샀어요. 그럼 40% 됐어요. 근데 바로 안 올라가고 시간이 더 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소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 쪽의 수도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면은 그때 동안에 내 돈 20%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러면 그 돈을 오히려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좋은 기업이 주가가 얘도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삼성전자 좋은 주가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20%를 분산 투자에 삼성전자에 조금씩 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3,500원 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적인 요소를 보고 행보할 때 시간적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가 주는지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등이 올라올 때 5,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3,5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가 흐름이나 다른 이슈 같은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서 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미코요. 네네. 15,000원에 샀고요. 네. 지금 비중은 30%입니다. 네, 15,000원의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산 지가 오래됐는데 그 언제쯤 반등이 할 때 가격이 있는데 네네. 그 저번에 한번 떴을 때 네네.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 기회를 놓쳤어요. 며칠 전에 네네.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반등이 다음 올 것 같은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쯤에 한 1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는데 다시 네, 한번 그것도 이제 놓쳤어요. 네, 매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미코는 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좀 손실이 되다가 저번에 이제 수익 기회가 한번 있으셨는데 놓치셨다고 합니다. 네.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수소 모멘텀으로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사신 지는 뭐 11월 달쯤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샀습니다. 그 전에 사셨어요. 그 박스권에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때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그 미코 바이오메드가 그 진단키트 때문에 얘가 그 자회사잖아요. 미코 자회사인데 미코 바이오메드 그 이슈 때 진단키트 때문에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코가 약간 지주격이에요. 뭐 코미코라든지 그리고 미코 세라믹 안에 있는 세라믹도 물적 분할한다라 그러고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는 상장하고 이런 관점인데 미코 바이오메드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또 반도체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수소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봤을 때 수소 테마가 조금 한번 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코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신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용이 9%대 같으면은 7%대면은 테마가 강해서 꺾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9%대 같은 9%대에서 신용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그만큼 개인들이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뭔가 빚내서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다 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30일 날 네. 주주총회인가 뭐 한다 그랬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는 전에 뭐 내년까지 다 하는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은 한 16,000원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16,000원 위쪽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소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면 잘 매도해 주시라는 의견 드렸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랩시노믹스요. 랩지노믹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300원에 50%요. 네, 21,300원에 5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망을 알고 싶고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궁금하세요? 예. 네, 이제 전망을 알고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선 좀 아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전망이랑 이제 매도 시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는 21,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 네.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회사는 전망 보고 가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전망이 이미 단기간에 한 3년치가 다 빨려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망을 보시면 안 돼요. 전망 보면은 전망은 좋죠. 뭐 진단키트 내년에 의료기기 시장 좋을 거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전망치에 대한 게 코로나 때문에 저는 원래 제가 1월 달인가 그때쯤에 이 코로나 지금 시작되기 전에 의료기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료기기가 너무 핫해져 버렸고 그 부분들이 랩지노믹스도 역시 상당히 핫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진단키트로 돈 번 회사라고 하면 시젠하고 이 회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로.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주가 이제 기술적 대응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반등 줄 라인이 왔으니까 보유하시고요. 전망을 보면은 들고 갔을 때 주가가 저 밑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돼서 또 3만 원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 내려가는 거에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 비중 50%나 담아놓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하시고요. 그 가격대는 이전에 봤었을 때 저항을 좀 잡아놓고 있는 가격대인데 너무 크게 보셔도 안 돼요. 한 23,000원대, 23,000원 정도 있죠? 네, 23,000원이에요. 그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은 반드시 꼭 매도하시고 아마 조정 구간에 와서 반등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급등으로 올라올 겁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 나올 시점이 이제 됐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23,000원대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 기술 투자고요. 네네. 비중은 70%예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950원이요. 네, 5,950원의 비중 7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비트코인이 전망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네네. 네, 어떤지 좀 전망이 어떤지. 네,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전망 어떨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리기술 투자는 5,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0%이신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최고가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거를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겠죠. 뭐 그쵸, 비트코인 네. 가격이 더 오르면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약간 도박성이 약간 조작성이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은 기회거든요. 이 시장이 코로나 시장과 이 불안한 시장에 비트코인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련성의 우리기술 투자가 뭐 기업적인 뭐 관련성을 두고 있는데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트레이딩으로 사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나니까 걱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네. 그 트레이딩을 사셨는데 사신 가격이 정확히 딱 저항이에요. 저는 5,900원이 완벽하게 이때 그 시세를 줬던 때 가격대부터 해서 딱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더 안 간다. 비트코인 가격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가격인 것 같거든요. 5,900원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1,700대부터 제가 이 주식을 네. 몇 번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까지 왔었죠. 그죠? 이득이 났는데 계속 그걸 따라가고 계신 추세에 따라서 그냥 사고 팔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지금은 저항이에요. 확실한 저항대고 여기서
저는 단순하게 딱 보여요. 내일 결과가 나올 거야. 내일이나 이틀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이 종목의 미련을 버릴 것 같습니다. 그 이틀의 간격에서 5,900원 이로 장대 양봉 시세가 나오면서 돌파 시도 6,400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늘어질 거라고 판단되니까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이잖아요. 트레이딩을 계속 끌고 가면은 고점이 돼버릴 수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했을 텐데 비트코인 더 오르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끌고 가버리면 여기가 고점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확실한 기준을 두고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틀 동안 수요일까지 보유 관점이고 그 수요일까지 5,900원 돌파 나오지 않으면 매도한다. 이렇게 제 기준을 얘기를 드리고요. 위쪽으로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길 뚫고 나가면 분명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한 7,200원이 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비중 조절 70%잖아요. 네, 너무 큰 약간 도박성을 갖다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올라오면은 5,900원 위쪽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제가 드린 만약에 6,400원 돌파가 나오면 7,200원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목표 주가는 7,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소식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